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업 뉴스, 입찰 결과를 넘어서는 국가 전략의 붕괴와 외교의 실패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H현대와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의 MRO 사업 입찰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연간 20조 원 규모의 이익이 걸린 이 시장에서 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이 탈락했는지, 이면에 숨겨있는 외교의 민낯, 한미동맹의 균열,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외교 실정이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입찰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H현대와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의 MRO 사업 수주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MRO란 미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 유지 보수와 정비를 말하는데요. 연간 20조 원 규모, 이익률만 15%가 넘는 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서 우리 기업이 탈락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한미 간 외교 신뢰의 붕괴, 이재명 정권의 반미 성향,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판단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입찰에서 우리 기업은 싱가포르 업체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기술력과 경험 면에서는 전혀 뒤처지지 않았지만 미국 해군은 결국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를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한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미국과의 외교 채널은 급속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 정상회담은 아직 얘기조차 없고, 지난 6월에 있었던 전화통화 이후에 후속 협의도 지지부진하며 이 정권의 외교 노선은 친중, 친북, 친러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뿌리 내렸던 한미 간 신뢰는 이제 불신과 거리감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내 분위기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방이 아니라는 냉소가 외교가에 퍼지고 있고, 제에 따라 비자 심사에서도 한국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부 전직 고위 당국자는 호주나 싱가포르의 경우에 미국 입국 비자 승인율이 높지만 한국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학생 비자도 취업 비자도 모두 미국의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SNS 상에서 반미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이력까지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는 개딸들, 민주당 지지층들은 미국 입국에서조차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이번 수주전이 가진 전략적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MRO는 앞서도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군함이나 항공기의 유지 보수, 개조를 의미합니다. 미국 해군의 군함 수는 세계 최다 수준이며 이들의 유지 비용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간 예산만 20조 원 규모이며 수익률도 15% 이상. 누가 봐도 어느 나라가 봐도 탐낼 만한 시장이 있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한국이 밀렸다는 건 단순한 입찰에서 졌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에 이 민감한 군수 관련 사업을 맡기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안보 신뢰가 흔들렸다는 방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이겠지요. 현재까지 이재명과의 별도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얘기도 없으며 양측의 소통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 친화적 기조가 워싱턴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특히 트럼프 진영 일부 핵심 인사들은 동아시아 안보 협력의 무게추가 일본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업체 US 스틸을 인수한 것도 그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철강 업계는 이미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대미 수출이 16%나 줄었고, 가전제품에 쓰이는 철강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국내 대표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친중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세계 무대에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매우 불편합니다. 특히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중국 관련 간첩 및 정보 유출 우려를 경고하자 미국을 포함한 안보 중시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정보보호 태세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군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신뢰 가능한 안보 파트너로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위해 외교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한국 국민과 기업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SNS 활동, 과거 정치 성향, 반미 발언 등이 전자심사 기록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안보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외교 안보 관계자들이 한국 정치에서의 급진 노선 확산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HED, 현대, 하나오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도체, 가전, 철강, 자동차 등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기술 협력 축소, 입찰 배제 등은 모두 정권의 외교 실정에서 비롯된 연쇄 반응입니다. 군함 수주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해군은 앞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이재명 정권은 친중 친북 외교를 통해 미국과의 거리 두기를 전략적으로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뼈 아플 만큼 명확합니다. 한미 동맹의 균열, 기업들의 피해, 국민의 입국 불이익, 심지어 국가안보의 취약화까지 채침되면 묻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외교를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술 독립을 외치면서도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과의 협력은 외면하고 주권 외교, 실용 외교를 주장하면서도 중국의 간섭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권 하에서는 결국 한국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은 막히고 입국은 차단되며 외교적 신뢰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종식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글로벌 신뢰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에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